일단 제가 갔던 대학부 비군 훈련 썰을 풀기 전에 그 기원이 되는 빛의 군대라는 걸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2011년에서 2012년 당시 총회장의 지시로 신천지 2인자 취급을 받던 압구정센터 김남희 원장의 주도하에 사명자 후보생들을 소집해서 육체와 정신을 단련하는 일종의 군대식 합숙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빛의 군대를 갔던 사람들의 간증을 담은 영상과 자필 기록을 보면 그 훈련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따로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신천지 푸른 하늘투님이 예전에 만드셨던 영상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그 빛의 군대 취지는 사명자가 되려면 총회장이 겪었던 고난을 10분의 1이라도 느끼고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였죠. 이 교육에 참여한 사명자들의 간증이 쏟아졌고 몇십 회를 거듭하는 동안 신천지 초기부터 있었던 윤땡땡 집화장도 빛의 군대를 참여하고 나서 자기가 여태까지 얼마나 얕은 신앙을 했는지 그 오랜 시간 총회장님의 옆에 있으면서도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눈물 섞인 간증을 합니다. 그 영상을 찍어서 각 지파별로 시청하기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과로와 탈진으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쉬쉬하며 은폐하고 이후 빛의 군대는 없어졌지만 나머지 다른 지파에서는 수많은 간증들의 힘으로 자기네들도 변화를 꾀하고 성도들, 특히 사명자들을 빡세게 키우기 위해 빛의 군대 커리큘럼만 조금 변형해서 지파별로 빛군 훈련을 실시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 지파는 무박 3일을 감행했다고 했는데요. 지파마다 몇 박 며칠을 하는지랑 훈련의 강도는 조금씩 달라도 그 구성은 거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이른 아침이나 새벽에 시작해서 엄격하고 험악한 분위기로 정신교육을 하고 회개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야외로 나가서 우리가 초중고 체육 시간에 하는 PT 체조를 몇백 회 시키고 나중에 지쳐서 끝자리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다시 시킵니다. 팔을 들 힘도 없고 나중에는 정신이 혼미하겠죠. 그래서 교관이 몇 번 했냐고 물어보면 다 다른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한다면서 얼차려를 줍니다. 비 오는데 교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엎드려서 진흙탕을 기어가라면서 그게 바로 약속의 목자가 첫 장막 사람들에 의해 저수지에 던져졌을 때 안간힘을 쓰시며 기어서 살아나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선생님은 돈이 없어 끼니를 못 먹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산과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셨다고 자기 옆에 있는 잡초를 뜯어서 먹으라고 시킨 지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당연히 잘 못하거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열외로 오리걸음을 쓰러질 때까지 시키거나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같은 걸 시켰다고 합니다. 과정이 다 끝나면 한 사람씩 훈련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고백하도록 시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총회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느꼈다며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반성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갔다 오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뽕에 차서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의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지파 대학부 지역장님은 너네가 빛군을 아느냐면서 우리의 정신머리를 계몽시켜줄 계획이었죠. 대학부 전체는 사명자들도 아니고 그저 20대 초반 애기들인데 말이에요. 원래 신천지에서는 부서별로 전도 참여율이나 성공률을 따지면 부녀부대 청년부였거든요. 그만큼 두 부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부녀부는 참여율이 높지만 당시 서울 야고보 지파는 청년부 결과가 압도적이었고 그 중에서 대학부는 일반부보다 몇 배의 결과를 내서 지파장님은 대학부를 엄청 칭찬하셨고 대학부만 믿고 있다면서 더욱 지역장님을 푸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님은 빛군 훈련에 구역장은 무조건 필참이고 어떻게든 구역원들 최대한 데리고 오라고 하셨지만 당연히 저희 구역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저만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체험을 우리 구역원들이 겪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정확한 장소가 기억은 안 나는데 경기도 구리 쪽이었고 버스 2대를 꽉 채워서 몇십 명이 갔어요. 무슨 학생 때 수련회 갔던 것처럼 수련원 건물을 통째로 빌린 것 같았어요. 다행히 금토 무박에 가까운 1박 2일 일정이었고 저는 당시에는 빛의 군대가 사망자까지 나올 정도로 악명 높았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그냥 또 빡세게 굴리겠구나 생각했어요. 지역장님도 교관으로 참여했고 입소자들은 전부 긴장했죠. 당시 각자가 가진 가방 안에 내용물을 다 정리하고 10분 안에 모여서 빈 가방만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그 안에 돌들을 다 넣으라고 했어요. 다들 물음표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그때부터 교관들은 저희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뭐 하냐고 못 들었냐고 고함을 치면서 돌을 조금 넣은 사람들
사람들은 꼽을 주고 더 넣으라고 최대한 우겨 넣으라고 한 다음에 언덕을 탔습니다. 백팩을 가져오라길래 왜인가 했는데 그 이유 언덕을 다 타면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무거워서 넘어지거나 뻗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는 이게 바로 신천지 전체를 이끌고 가는 총회장님의 무게라면서 버러지 같은 저희의 정신 상태와 나약함을 보라고 온갖 욕설을 했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거나 잠시라도 쉬는 사람이 보이면 열외로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그 당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총회장님이 겪은 고통과 고난? 그건 모르겠고 진짜 힘들어서 눈물이 났어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또 운다고 난리를 치면서 오리걸음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언니가 교관님이 다른 곳에 신경 쓸 때 제 귀에 대고 탈신아 너 바지 피 묻었어 라고 속삭이는데 저는 몰랐어요. 생리기간이 아니었는데 피가 나왔습니다. 하열이라는 건데 고3 때 제가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할 때나 나타났던 거였는데 저는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워서 지역장님한테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지역장님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바지 갈아입지 마, 숙소 들어가지 마, 계속 오리걸음해 이런 식이었어요. 언니들이나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는데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까지 산모기에게 뜯기면서 삽으로 땅을 파거나 조를 짜서 어깨동무를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몇백 회 시키는 등 바지가 피로 젖어서 창피했던 건 생각도 안 날 만큼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때쯤 평소에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던 어떤 언니가 쓰러져서 훈련은 중단되었고 밤 11시쯤인가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 언니는 결국 정신을 차렸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지역장님은 그 언니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퇴소시켰어요. 저는 온몸이 아팠는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죠. 같은 방을 쓰던 언니가 생리대를 빌려주고 의전하던 친구가 여분의 바지를 가져왔다면서 저를 챙겨줬어요. 그런 개고생을 같이 했으니 평소에 별로 안 친했던 사람들과도 한편으로는 서로 돕고 친해지는 계기가 됐죠. 그 와중에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몰래 과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안 들키려고 불 꺼놓고 몰래 먹는데 다들 이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면서 힘든데 낄낄대면서 웃고 자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가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안 깨었으면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날 오후에 퇴소하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힘을 냈죠. 아침은 콤프로스트 같은 걸로 때우고 또 다들 긴장한 채로 소집됐는데 너네는 지금 빛의 군대에 비하면 100분의 1만큼도 체험 못했다고 총회장과 선배들은 더 큰 고생을 했다고 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은 마라톤과 버금갈 정도로 정해진 코스를 계속 달리고 쓰러져 있었는데 어디선가 관이 등장했고 그 관에 들어가서 몇 분간 있으면 그 위에 흙을 뿌리면서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해라 이러는데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저도 관에 갇혀서 흙이 뿌려지는 소리를 듣는데 숨쉬기가 어려웠고 나는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힘든 걸까 생각했죠. 이후에 한 사람씩 느낀 점 소감을 말하는데 안 울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진짜 깨달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총회장님께 죄송하고 늘 감사하겠다는 진부한 소감을 늘어놨죠. 결국 저녁이 다 돼서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성전에 도착했어요. 다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라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푹 쉬라면서 집에 보내줬고 저는 집에 가는 길에 파스랑 근육통에 바르는 약을 사서 갖고 뻗어서 잤어요. 그 다음날 구역원들이 어땠냐면서 비군 훈련을 갔다 온 저를 무슨 영웅처럼 쳐다보는데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처음으로 구역 모임을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정말 빡세고 힘들었다. 믿음이 더 굳세진 것 같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지만 구역원들한테 비군 훈련에 대해 악담을 하진 못했어요. 그런 저와 달리 실제로 비군 훈련을 계기로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면서 활동자로 바뀐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하열도 멋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 등이 너무 간지럽고 화끈거렸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라 피부과에 갔는데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봤고 그게 뭔지도 몰랐죠.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